계약의 해제. 이 해제가 어떻게 되냐면 계약 총칙은 계약의 성립, 그리고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 사유로 해제가 있는데, 이 해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 평소에 좀 끝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 갈 때 공부가 잘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펴보면 해제 나오죠? 거기다가 해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여기는 해제라고 쓰여 있고 여기 해지, 해제와 해지 한번 써보면 돼. 해지.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계약의 소멸 사유로 해제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해제는 계약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아셔야 돼.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해제 이렇게. 그래서 해지는 메모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소멸.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킨다. 지금부터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해지. 그럼 해제는 이제 이 해제는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해제. 차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임대차는 차임 안 주면 임대차는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해야지. 근데 매매는 잔금을 계속해서 한 번만 줘도 돼. 그런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끝내자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해지. 그러니까 해지는 소급표가 없지. 근데 해제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시킨다고 하는 의사표시다. 그러므로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렇게 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해지는 일반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 일반 규정은 두지 않고 해제만 있어. 해제만. 그래서 해제를 중심으로 배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142페이지 봤더니 2번에 법정 해제 나오지? 메모해봐. 2번 위에다가 2번 위에다가 이렇게 해제권의 발생 원인 써보셔. 위에다가 우리가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 맨 민법만 배우면 권리의 발생 원인이 몇 개 있었더라. 권리의 발생 원인이 2개.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 그리고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맨 위에 2번이 약정해제라고 그랬어. 법정해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권을 법정해제라고 그래. 그러면 계약에서 생긴 해제는 무슨 해제라고 하면 돼? 약정해제. 됐어? 그럼 안 되면 6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6페이지 보면 2번 봐, 2번.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거기에 민법에는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여기 있잖아. 근데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야.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고 뭐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권리가 계약에서 생기면 약정, 법률 규정에서 생기면 법정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므로 법정 해제는 법률 규정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법률 규정에서 법률 행위로,
계약 아니냐. 그 얘기야 지금. 자, 되돌아와. 그럼 142페이지 보면 이제 해제는 아까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해제를 배우겠어?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를 배우겠어? 민법을 배우니까 우리는 해제도 약정 해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정 해제를 배우다 그 말이야. 민법을 배우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2번에 제목을 뭐라고 써 있어? 법정 해제는 민법에서 인정한 해제다 그런 뜻이지. 여기까지 설득됐지? 여기 한번 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매계약을 공부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를 사는 매수인이 공장을 지켜서 토지를 사.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갑에 토지를 사는데 이 토지를 매수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산다고. 근데 만약에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버리면 그냥 괜히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야. 계약서에 이렇게 써. 뭐라고 써냐면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할 수 있다 단서를 달았어. 그래서 공장용 건축가 안 난 거야. 그럼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걸 계약에서 해제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자 여봐 약정 해제. 자, 맨 위에 구별 개념의 1번 봐. 14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무슨 해제? 자, 읽어본다. 약정 해제란 판매 특약이나 해약금 계약과 같이 당사자가 해제의 사유를 미리 약정해둔 해제권 유보 조항이다.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는 독촉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제권에는 약정 해제도 있고 대표적인 게 무슨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권도 있던데 약정 해제권은 이렇게 계약서에다 쓴 거라니까. 매매 계약서에다가 이런 사실이 생기면 해제하기로 한다 단서 다른 것이야. 이거를 자 여봐 해제 약정 141페이지로 한번 가봐. 141페이지에 자, 해제 체계도 나오죠. 맨 위에 그림을 보면 그 첫 번째 칸이 항상 계약서야. 채권 계약서라고. 그 첫 번째 칸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통째로 맨 위에 있지.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해제 사유 약정. 이게 여기다 계약서를 쓸 때 해제 사유를 정해놨다고. 그리고 어떤 사유를 정해놨냐면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단서 다른 것이야. 여기까지 하겠어?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자동 해제 약정. 여기 봐. 거기 책에는 자동 해제 약정이라고 쓰여 있지.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여기 보라고. 계약서 쓸 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 안 지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것이 법정 해제야. 계약을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약속 안 지키면 기다리다 지치면 한없이 계약을 유지해 가야 되겠어? 파기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자 이번에 채권자가 계약을 파기시킨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라고 해서 법정 해제라고 그래. 그런데 자동 해제는 뭐냐면 한 장 넘겨봐. 자동 해제. 그게 여러분들 3번의 자동 해제야. 3번 나오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그냥 간단해. 여기다가 계약서 쓰면서 중도금 안 주면 이게 채무불이행이야. 지금 잔금 안 주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이라고. 이해해봐.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시키려거든. 채권자는 결국은 계약을 해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약속 안 지키면 언젠가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려거든. 해제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미리
약속 안 지키면 해제라는 말 할 것도 없이 계약은 소멸하기로 한다. 단서 달 수도 있어 없어? 그것을 자동해제 약정이라고 그래. 3번의 자동해제 약정. 됐나? 그러면 자동해제 약정이 2개 있어. 그 하나는 중도금과 잔금이 있거든. 그럼 이제 그것만 외우면 돼. 중도금 안 주면 그것도 채무불이행이야. 중도금 안 주면 해제라는 말 할 것도 없이 계약은 소멸하기로 한다고 단서 달았어. 그에 기하여 중도금 안 주면 해제해야 소멸해. 그냥 소멸해버렸어. 그 얘기야. 해제 없이도 소멸한다. 그런데 수민아, 책 봐. 나를 서글프게 하지 말아라. 여기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은 우리 수민이가 여름은 자격증 취득할 것이다 기대할 거 아니야. 네가 그 자격증 취득하는 거 있지. 부모님께서는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지금 그런 심정이야. 그러잖아. 이거 그냥 여기 딸들 보내면서 대충 어디 알바해서 돈 벌어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런 거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놈아, 내 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잔소리도 해주고 그러지만 내가 없으면 너를 돌볼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너를 돌볼 사람이 자격증밖에 없다 해서 보냈는데 허투루 보내면 안 되지. 자, 3번에 거기다가 중도금 미지급시 밑줄 것이고 미음번은 잔금 미지급시 2개가 있어. 자동해제 약정에. 읽어본다. 중도금 미지급시, 잔금 미지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해제 약정을 알려거든. 여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중도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야. 잔금 미지급도 채무불이행. 원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시키려거든. 해제라는 말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기는 해야 된다니까. 청개구리처럼 꼭 거꾸로 대답을 하냐? 채무불이행 약속을 안 지키면 한없이 기다릴 수 없지.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약속 안 지킬 걸 뻔하잖아. 그러면 약속 안 지킬 걸 뻔하면 미리 단서 달아서 약속 안 지키면 안 지킨 날 자동적으로 계약이 소멸하기로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자동 해제 약정이라고 한다니까. 자동 해제 약정은 다시 한다. 자동 해제 약정은 언제 쓰는 표현이야? 채무 불이행시 써봐. 거기다가 채무 불이행시. 그 잔금 미지급시, 중도금 미지급시가 채무 불이행 아니냐? 그럼 여기까지 설득됐나?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단서 달았대. 그럼 자동 해제 약정을 했을 때 당연히 자동 해제되는가 아니면 해제해야 해제되는가 2가지가 있는데 중도금 미지급 시에는 자동 해제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어. 근데 잔금은 우리 동생 항변권 배울 때 잔금 지급 시에는 매도인도 자기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예수인이 잔금 안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잔금 지급일이 되면 항변권이 있었잖아요. 항변권 있는 자는 이행지체 책임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그러대요. 자동 없다. 지체 없다. 그 이론이 여기서 성립되는 거야. 이게 잔금 안 주었다고 해도 해제해야만 계약이 소멸해. 그런데 잔금 안 주었다고 해서 매수인이 잔금 안 주었다고 당연히 해제된다면 매도인은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고 했을 때는 그 약정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가 돼. 해제라는 조치를 취해야 해제돼. 그래. 근데 중도금은 매수인이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의 반대 의무 없잖아. 이런 거. 매수인이 잔금 줄 때는 매도인이 서류 넘겨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고 했을 때 중도금 미지급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고 한다면 매도인도 잔금 지급 시에는 등기 서류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매도인은 아무것도 않고 매수인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잔금 미지급 시 되면 여기 봐.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고 해서 잔금 미지급 되면 자동 해제돼. 해제해야 소멸해. 읽어보자고 거기. 지금 약해놨어. 3번에 니은번.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면
잔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되지. 않고에다 동그라미 쳐. 않고 이렇게. 근데 중도금 미지급시에는 계약은 자동 뭐가 되었어? 자동 무효가 되었잖아. 계약은. 그리고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고개 좀 흔들어. 그 어려운 것이 되어야 전장 까먹까먹하면 더 설명하겠지만 설명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동시항변권을 배우고 넘어온 거라고. 과장 매일 할 때마다 말 것이 몰라서 고개 흔들고 있으면 강의 다 망한다. 빨리빨리 알아듣는 표정을 지어. 됐지? 그래서 이제 자 요거나 약정해제, 자동해제 말이 다르니까 지금 구별해 줬어. 약정해제, 자동해제 이런 거 하겠어?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양가로 2번에 구별 개념으로 4번 합의해제를 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여기 봐. 합의해제는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지? 그러면 그건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고 여기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그냥 우리가 약정이라는 말만 붙였지 해제라는 거야. 단독행위. 자, 여기 봐. 동철이가 취했다. 그러니까 해제는 약정해제나 법정해제라고 했을 때 그 약정이나 법정이라는 띄워버리면 해제라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여기 합의해제는 해제여 합의가 붙었어. 그러니까 여기 합의해제는 계약이고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자 정리해. 합의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그래서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합의로 소멸시키겠다는 합의를 합의해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합의해제의 시기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므로 4번 보자. 합의해제. 그 합의해제가 중요해. 그래서 효과를 봐. 효과를 보면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나오지? 효과를 보면 밑으로. 그럼 여기 봐. 가르쳐주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민법의 해제는 민법 해제니까 자 읽어본다. 법정 해제. 근데 민법의 해제는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생기는 거야. 메모에 거기다가 민법의 해제에다가 몇 줄 것이고 민법의 해제는 약정 해제를 가리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가리켜.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약속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계약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없어져 버리고 당사자가 주고받은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매매를 배움으로 우리가 매도인이 먼저 여기서 등기해주고 여기서 건물도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여기서 잔금을 안 주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중도금은 얼마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그러면 이제 값도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을도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을은 원물을 반환해야 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원상 회복의 대상은 배워본다. 물건, 금전 두 가지가 있어. 원상 회복의 대상에. 저 뒤에 보면 나와.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금전을 반환할 매도인은 중도금 받았잖아요. 금전을 반환해야 될 값은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 왜냐하면 금전 받은 날 바로 주식을 샀으니까. 그래서 금전을 반환할 의무자는 받은 다음 날이라고. 그리고 원물을 반환하는 사람은 원물을 인도받은 사람은 후에 써. 받은 날로부터 써. 그래서 원물을 반환할 사람은 바로 과실을 수취한 걸 반환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자, 여본다. 원물 반환, 금전 반환. 두 가지가 생겨 반환 의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금전을 반환할 의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근데 합의 해제하면, 합의 해제해서 계약이 소멸하면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도 돼?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 말이야. 합의대로. 1번 봐. 합의 해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 안 돼? 즉 이 말은 원물 반환 의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금전 반환 의무자는, 원물 반환 의무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그런 거 안 생겨. 합의 해제는 합의대로 정해지는 거지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왔나? 그럼 한 장 넘겨보자, 뒤로. 그럼 144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6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잖아요.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 쌓여. 지금 6번은 뭘 공부했냐면 계약의 소급적 실효 나오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해제, 여기서 해제라는 말 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으면 이렇게 소급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되는데 기존에 주고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그때 자,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때. 그러면 거기에 구분이, 자, 여기 봐. 원물 반환, 금전 반환. 이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매매를 배우니까 갑과 을 사이에 누구든 해제하면 을은 물건 받았으면 원물 반환해줘야 되고 갑은 돈 받았으면 돈 반환해줘야 돼.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여기까지. 그런데 금전 반환, 돈 받은 사람은 돈 그대로 토해놔야 돼, 쉽게 말해서. 근데 받은 돈만 해야 돼, 이자까지 반환해야 돼. 그 밑에 보면 금전 반환 의무자는 금전에다가 이자에다가 그 전에 을이 약속을 제때 안 지켜서 받은 손해배상금도 있을 거 아니냐? 받은 돈 몽땅 토해내야 돼. 받은 돈 싹 다. 그 다음에 여기 을은 그냥 원물만 반환해야 돼, 수취한 과실도 반환해야 돼. 그래야 원상 회복하지, 수취한 과실로.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되니까.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그 원물 반환이나 금전 반환은, 이제 위로 올라가 보자. 약정 해제로.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14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동그라미 1번에 약정 해제로 간다. 자, 약정 해제란 어쩌고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줄과 끝에 약정 해제 시 원상 회복은 해야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생겨, 안 생겨? 여기 봐.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도 하고 그리고 손해가 생겼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 해제는 여기는 되지만 손해배상은 문제 생겨, 안 생겨?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약정 해제의 경우는 여기는 되지만 여기는 생기지 않는다. 다시 해. 좀 일찍 좀 오지 그랬어. 씨. 그러면 일찍 좀 오지 그러면, 야, 나 11월 달에 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면 돼. 지금 잘 들으면 된다고. 이게 가불간 여기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그림이, 누구든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는 갑만 하는 게 아니라 을도 해제할 수 있어. 그럼 해제하면 여기서부터 소멸해. 여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해. 여기서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계약이 없었는데 우리 물건 갖고 있잖아요. 값도 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상 회복해야 돼. 다 반환해야 돼. 그런데 일방에 채무불이행으로, 갑의 채무불이행 약속 안 지켜서 또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약속 안 지킨 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잖아.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사람은, 해제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아까 예고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약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게 아니지. 그러므로 원상 회복은 해야 되겠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밑줄 그어서 맨 위에 손해배상 문제. 1번에 여기 약정 해제 손해배상은 이제 메모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142페이지에 맨 위에서 약정 해제에 142페이지 거기에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오지?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에다 밑줄 그으시라고.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발생 2대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2대 사유가 2개 있다고. 그것 아니면 안 생겨. 하나는 채무불이행, 하나는 불법행위. 이렇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2대 사유가 하나는 어떤 사유로? 채무불이행, 또 하나는 불법행위. 그러면 이런 사유가 아니면 있지. 이런 사유가 아니면 특히 법률의 규정에서 손해배상 해라 마라 이런 게 없지. 그러면 손해배상 안 생겨. 그러면 약정 해제는 약정 해제로 인해 소멸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가 못 가? 못 간다 그 말이야. 약정 해제로 해제했을 때는. 그러면 합의 해제는 계약을 합의 해제했을 때는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는 생겨 안 생겨? 생기기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아니잖아. 채무불이행과 미안해. 합의 해제는 약속 안 지켜서 해제한 거야. 그냥 둘이 합의로 해제한 거야. 불법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렇게 계약금 해제. 우리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제는 중도금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제하는 거야.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는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어. 매수인이. 그러면 이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려거든. 자 여러분 다 배포 해제. 2번 시작. 자 여러분 배액 상환 포기 2개 합해서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해제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야. 일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 주기 전에 여기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니까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원상 회복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게 없어. 배포 해제해버렸으니까. 배액을 다 상환하고 해제해버렸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것이 없어. 그러나 손해배상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는 거야. 이런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차이는 있어 없어? 그래서 다시 한다. 어디에다 했냐면 자 여봐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자기들끼리 합의로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의 해제에서 계약이 소멸되면 등기해야 복귀해? 등기 안 해도 복귀해? 우리 배웠잖아요. 에어번다 형수님이. 어째서? 그래서 취했다. 취소 해제. 자 여봐 취소 해제 해해해 해자만 들어가면 등기 없어도 돌아와. 자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도 187조가 적용되어서 해제든 합의 해제든 해제 조건만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보지 한번 보자. 오늘은 따숩게 해줄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 오면 내 잘못이야. 15페이지를 한번 봐. 15페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자꾸 되새기면서 여기다가 머릿속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찍어 넣어야 돼. 보면 등기 분류 한번 봐. 여기 등기 분류. 맨 위에서 등기 법률 규정 밑에 등기 분류 나오나? 자, 여봐. 형수님이 상경에서 75. 아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안경 업체가
안경업체 가서 갖고 와야 되겠지. 쓰나마나 이 새끼가 아주 75페이지 펴셨지? 거기 보면 위에서 등기 분류 한번 봐.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이거 봐. 형수, 상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요 합의 해제해도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해제해도 복귀. 해자만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똑같이 등기 없이도 복귀한다는 공통점이라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면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지. 그런데 따라 소급해서 소멸하면 항상 소급해서 소멸하면 자요 봐. 제3자 보호.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해 줘야 돼. 다시 되돌아가야지 빨리. 자,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합의 해제의 효력을 배우고 있어. 첫째, 합의 해제 효력은 민법의, 여러분들이 민법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야. 그러니까 이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지금 142페이지 여기 오고 있다. 여기 거기 있고 있지? 2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청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3번, 금전 반환 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게 4번, 해제하게 되면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게 오른쪽에 187조가 적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제3자는 보호가 돼 안 돼? 그때 제3자는 에어버린다. 목등기.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목적물의 등기 혼자야. 목등기. 이따가 배울 거니까 걱정 마. 자, 어쨌든 간에 잘 봐. 자동 해제 그리고 합의 해제까지 왔어.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는 다음 주에 또 배울 거고. 자, 이제 나머지는 법정 해제가 남았어. 그럼 법정 해제를 밑으로 봐. 양가로 142페이지에 법정 해제 사유가 생기면 양가로 2번에 최고 해야 해제권 생겨, 최고 없이도 해제권 생겨. 거기다 이제 형광펜 5개를 해. 형광펜 5개. 아, 별표 5개. 우리가 여기 봐.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약속 안 지키면 해제해야 되는데 원칙은 독촉을 하고 그냥 즉시 깨버려. 독촉하고 최고. 쓸 거 없어. 최고는 독촉이요 그냥. 그런데 우리 민법은 최고하고 해제권 생기는 경우 없이도 해제권 생겨. 여기가 물어봐. 최고 없이도. 그래서 밑에 보면 최고해야 최고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3가지가 있어. 자, 여기 본다. 채무불이행, 약정해제, 담보책임 해제. 근데 여기 봐. 담보책임 해제는 안 배웠어 지금. 그래서 담보책임 해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니까 여기는 즉시 해제할 수 최고 없이. 그리고 뭘 배우냐면 여기 약정해제는 여기 오른쪽에 약정해제 봐. 중간에 약정해제는 아까 여기서 건축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했어.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에 기하여 건축허가가 안 나면 허가 나게 해주시오 해야 돼. 즉시 파기시키면 돼. 그러니까 약정해제 사유가 생기면 최고 없이도잖아. 거기에 외우고 가라고. 약정해제 사유가 생기면 최고하고 독촉 없이. 그러면 이제 법정해제만 봐. 법정해제 여기 봐라.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채무불이행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채무불이행에는 에어봐. 이행지체, 이행불능 2가지가 있어.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 현재 않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거지.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 매수인이 대금 지금 요때야. 그럼 이렇게 약속을 제때 안 지키면 다음에라도 이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는 바로 계약을 파기시켜야 되겠어? 한번 달래봐야 되겠어? 이걸 최고라고 그래. 이행지체의 경우는 원칙이 최고해야 돼. 그런데 밑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나오지?
정자 동그라미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그러니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주로 예식장에 화환을 제때 갖다 주지 않는 경우를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2시에 짜장면 가져오시오 했어. 근데 12시까지 기다려 봤더니 짜장면이 오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먹고 오잖아. 다른 데 가서 먹고 왔는데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야. 갑과을이 가불병이 의원에 관 비서관들이야. 그 의원관, 과거에 의원에 관 비서관들은 하는 일이 맨날 의원 모시다 주고 거기서 새놈들이 앉아서 고수톱쳐. 그리고 10시 밑에 이제 12시 되면 의원에 가면 밑에 가면 목욕탕 있다고. 따뜻하게 목욕탕 오고. 그러니까 이제 12시까지 고수톱 치고 이제 짜장면집에다 요구를 했지. 짜장면 3그릇만 갖다 주시오. 12시까지 가져다 주시오. 근데 세 사람이 고수톱 폈는데 병이 그때 돈 다 잃은 거야. 화가 나서. 야, 12시까지 기다려봤더니 도착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먹고 오자. 나가서 먹고 왔지. 잠시 후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식탁 위에 짜장면 3그릇이 짜장면이 배달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철가방이 들어왔지. 짜장면값 주시오. 그랬더니 병이 이런 대가리를 확 부셔. 줘야 돼, 부셔야 돼. 어째서? 최고 안 했으니까. 최고 할 거 없어. 정기행위는. 약속 안 지키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정기행위니까. 자, 여러분,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 없지. 근데 계약은 해지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계약은 유효한 거야. 그러면 짜장면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골든벨 나오지? 그 골든벨에서 12시까지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은 소멸하다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12시까지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으면 계약은 끝난 거요? 해지해야 끝난 거야? 그 얘기 해지해야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는 해지하지 않았지.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다 하시면 돼. 다만 이거 잘 봐야 돼. 정기행위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바로 계약은 끝나. 해지해야 끝나. 근데 해지할 때 최고하고 최고 없이 2단계하고 2단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야. 정기행위에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자, 이거 봐. 자동해제. 여기하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다르다니까. 자동해제해야만 그 말이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 말을 안 했으면 정기행위 이행지체이므로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한다. 차이 아시겠어? 그래서 주의하시고, 즉 143페이지 한번 가보자. 143페이지 위에서 니은번에 맨 위에 니은번 봐. 읽어본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그래서 읽어보면 거기 붉은 선으로 돼 있어. 형광펜을 한번 그어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내용들이 그냥 많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정리한다. 정기행위, 이게 정기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 내에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해올 필요 없어. 정해진 시간, 기간 내에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약속 지켜봐야 소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 또 외워봐. 정기행위 이행지체. 그 다음에 여기 봐. 보통의 이행지체인데 여기 봐. 보통의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해야 돼. 근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도 할 수 있어. 근데 보통의 이행지체라도 미리 이행을 거절했을 때는 최고 없이. 그래서 밑으로 와봐. 142페이지에 채무불이행의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미리 이행을 미리 기절이요 거절이요? 거자로 바꿔. 기절이 어딨어? 그것도 물어보러 오면 망치로 2개씩이지. 그래서 미리 거절 거자로 바꿔. 거자로 바꾸셨나? 자, 외워본다. 미리 이행을 거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행 불능 나오지?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독촉해봐야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외워봐. 여기서 최고 없이 세 개만 외워.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가 외워본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 두 개는 공부하지 마라. 그건 그 두 개는 모의고사에서 내놓은 거야. 모의고사. 그래서 거기다가 두 개는 5번에 외워야 되겠네.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거기다 5번. 그래서 이렇게 외워본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 자, 외워봐. 급정거 불능 특약시. 급자는 그냥 하나 써놓은 거야. 급히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4개를 외워. 다시 한다. 급정거 불능 특약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골라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에 이행불능과 해제인데, 여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아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었고, 아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외워버려요.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하고 해제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할 때 선택할 수 있어. 이 정도 됐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이 되면 해제권이 생겼대. 이제 해제권이 생겼으면 무조건 있어야 소멸해. 해제라는 말 해야 소멸해.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책에 양가로 5번 해제권 행사가 나오잖아. 양가로 5번에 해제권이 발생했으면 해제권 행사가 나오지. 그럼 해제권 행사할 때는 하늘에다 대고 해야 돼? 채무자의 귀에 대고 해야 돼? 그래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채무자의 귀에다 대고. 그래서 1번 해제권의 행사는 하늘에다 대고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돼. 의사표시로 하면 돼. 그냥 거기다가 의사표시 나오면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어. 2번에다가 묵시적으로 밑줄 그시고, 우리 민법에서의 시험이 묵시적이다 명시적이다 나오면 그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묵시적도 의사표시야. 그럼 묵시적이다 이 말은 침묵이야. 침묵은 아니야. 행동으로 올 수 있어. 묵시적이다 이 말은 행동이다. 이렇게 수민이 썼어? 옳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해. 우리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는 조기 붙일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자, 이거 봐. 동철이는 조기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해지했대. 그러면 이제 우리 약속을 안 지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민법은 말이야, 등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효등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시험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무효등기가 나오려거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은 먼저 등기해 줬겠어 안 해줬겠어? 해줘.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게 무효등기가 돼버려. 무효등기가 돼. 그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무효등기가 되는데, 해지할 때 여기다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는 없고,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안 해도 괜찮아. 그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이야.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계약을 해지해서 을에게 도달했어. 도달. 그런데 그 해제권 행사 방법으로는 제한이 없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해제했대. 소송. 그럼 소송으로서 해제해서 소장이 을에게 전달된 거야. 소송을 통해서 해제해서 소장이 을에게 전달되었다고 했나? 그리고는 소송을 제기한 이 소송을 매도인이 소송으로 제기했는데 이 소송을 취하했대. 소송으로서 해제해놓고 나중에 소송을 법원에 가서 취하하면 해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하지 말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고 좀 전제해. 그래야 맨날 동철이가 배웠다 그거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3번에다 별표해.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한다, 철회 못한다.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의 효력이 판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재기로 해제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취하해도 소송을 취하했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해제했는데 소송을 취하했대. 그럼 해제된 거야, 안 된 거요? 그럼 해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야지. 해제되었다 그런 뜻이야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 해놓으시고